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이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암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시장인데, 코스피도 3% 넘게, 그 다음에 코스닥은 3.5%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야금야금 흘러내릴 때 생각보다 방어를 좀 잘해준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6% 넘게 빠지고, 나스닥도 차트 깨지고 뭐 S&P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동안 좀 버텼었던 힘들이 좀 더 과한 그다음에 강한 매도로 오늘 좀 거의 뭐 폭탄을 맞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좀 미증시 분위기를 타서 흔들리는 모습이고 오늘은 2차 전지 종목이 굉장히 좀 과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그런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증시가 그동안 좀 잘 나갔었던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뭐 테마성 종목들한테도 오늘은 부담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이상 좀 빠지면서 그동안 좀 잘 올랐었던 로봇주들한테도 부담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유리기판 잘 나갔었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좀 못 쓰고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제법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좀 지수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도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뭐 주도주가 힘을 못 쓰는 시기 아니면 기존에 좀 강했었던 테마가 소진이 되는 시기 요런 거를 틈타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새로운 뉴 테마라고 할까요? 요런 종목들이 저는 이번에 한알령 해제라는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그다음에 좀 잘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녀 공장이라는 종목은 오늘 바닥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뭐 제법 반응들을 보였죠. 그래서 뭐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부담을 좀 같이 가져가긴 했지만 확실히 어제 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뭐 부각을 좀 받는 이유라던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 참석자들이 K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화장품 기기 취향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자주 들리는 그런 이슈들이죠.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K 문화, 뭐 한류라던가, 그 다음에 뭐 K 드라마, 그 다음에 K 팝,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기가 이제 많이 늘어남에 따라 K 뷰티도 확실히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주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막 명동 같은 데 나가면은 그때 여기가 한국이야 중국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손에 한국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견인도 하고 아모레퍼시픽이 과거 기억에서는 막 황제주가 되기도 했었고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갑부까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화장품주들이 엄청 셌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굉장히 좀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서 그 사드가 이제 쭉 그 흐른 그 레이더망 안에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의 주요 시설까지 거리가 닿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한알령이라는 좀 악재가 이제 중국 소비주들한테는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로는 화장품주들이 실적도 계속 안 나오고 뭐 적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막 바닥까지 기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중국 소비주라는 인식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 뭐 혹시나 뭐 시진핑이 방한을 할 수도 있대 요런 뉴스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중국이 한알령을 좀 해제하려고 한대 뭐 이런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과거에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 쓰고 있다가 그 마스크 의무 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쌩얼로 다닐 수가 없대 그러면서 뭐 잠깐 테마적으로 반짝반짝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하면서 2024년도에는
화장품주들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 안에서의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알령이 이제 좀 그 발표가 된 이후로는 많은 이제 노력들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진출을 했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 안에서도 매출을 늘리고 있고 이제는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이 실질적인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늘려가는 속도가 과거에는 뭐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었던 역대급 영업이익이라던가 역대급 매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그 펀더멘털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2024년도 하반기에 우리 증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증시가 뭐 어마어마했죠. 부정적인 의미로. 코스닥은 뭐 폭락과 급락을 연속으로 쭉 보여줬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시장 안에서는 소외가 되고 그죠?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당장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뭐 자극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이 좀 끌어내리고 주가가 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저는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은 2024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한 3월에서 5월 달에 잠깐 부각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깨져 버렸어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한 케이스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막 이어가고 발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선주들도 시장에 빠질 때는 같이 좀 힘 못 쓰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자극적인 모멘텀, 미국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지금 이제 주가의 분위기가 좀 엇갈리게 됐죠. 근데 이제 그 화장품 종목들도 그동안에 숨겨놨었던 좋은 내용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시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실적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지금은 실적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언제 실적이 발표가 나오냐면은 전년 2024년도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다 통틀어서 연간 실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2024년도에 연간 실적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으로 발표됐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간 최대 실적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역대급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실적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전 시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모멘텀을 좀 더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한알령 해제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 기사로 보면은 떠오르는 K뷰티 거점, 뭐 APR 유럽 전역에 판매를 개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전 세계가 반했다. K뷰티 성지 올리브영.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VT는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한국콜마. 2조 최대 실적. 그러니까 그냥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역대 최대 이렇게 이제 붙으면서 이슈들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키워드를 좀 볼까요? 이번에 중국에서는 뭐 외국계 기업들, 그 다음에 민영 기업들 여기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외자 안전 행동 방안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 안에서도 경기가 안 좋죠. 외국인 투자도 또 이제 감소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하고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이랑 중국이랑 외교가 또 본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번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 탄핵 회의를 했었을 때 약간 좀 인기가 많아진 인물이죠. 의원식 국회의장이 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주석이랑 또 만났죠.
그래서 뭐 거기 안에서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 뭐 안정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결과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좀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이제 만약에 그 정권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흐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일단은 뭐 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에서도 다음 달에 이제 뭐 3월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문화사절단을 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예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화장품주들한테는 저는 뭐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잘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K 뷰티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메인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미국 시장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미국 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 온라인 구매 시장 있죠. 온라인 시장이 성장 속도가 좀 늦어요. 우리나라 뭐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온라인 성장 그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미국에서는 약간 가성비 느낌의 음, 이미지가 좋은 화장품이라서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과 분석들이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좋은 내용과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좀 붙어줄 만한 명분이 좀 부족했고 재료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알령 해제라는 키워드가 뭐 엔터주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지금 화장품주들을 자극해주고 건드려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그 다음에 뭔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을 쏠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재료주들을 좀 찾으려고 한다는 거. 메인 테마들 요런 거 이제 잘 나갔었던 로봇주들도 이제 좀 빠지고 있고, 뭐 유리기판도 이제 차익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 새로운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는 화장품주들한테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실적과 영업이익 요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APR만큼 좋게 나오는 회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증권사의 분석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내는 이제 뭐 매출 데이터, 성장 뭐 개선 속도 이런 거를 보면은 APR이 가장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메디큐브라는 그 화장품과 그 다음에 이제 미용 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재석을 이용 그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채택을 해서 뭔가 좀 이미지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좀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또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성장 속도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PR은 최근에 또 반응이 나왔는데, 이 매물대를 아직은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위쪽으로 쏘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래량 죽여가면서 다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뭐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장품주들을 고를 때는 그러니까 실적이 원하는 만큼 잘 나와줬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실리콘2가 화장품 종목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거를 충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빠져서 뭐 주가 좀 하락하고 이런 사례들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만족스러울 만큼 좀 잘 나온 기업들한테 주가의 상승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니몰이라는 종목도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한국 화장품이라는 기업도 바닥에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좀 덜 올라간 종목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의 실적 이슈를 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종목도 2023년도 연간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제 이 재무제표 안에서는 3분기까지의 실적밖에 안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8%가 증가를 했고 이미 영업이익도 3분기까지의 실적이 전년도의 실적의 2배 이상이 이미 3분기 안에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고 당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펌핑이 2배 이상이 3분기 안에 펌핑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과거부터 화장품 종목 변동성 측면에서는 3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늦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을 위쪽으로 뚫고 돌파를 했었을 때 강한 변동성과 강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화장품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기존의 먹거리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먹거리들을 계속해서 좀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더해질 내용들, 명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바닥에서 이제 막 반응들이 나왔으니까 이 화장품 종목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고 새로운 투자처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정보들이 나오면은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또 시장이 바닥을 또 빨리 잡고 또 새로운 또 수익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도 청취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